그러면은 이어서 그러면은 조연 캐릭터 얘기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면은 우리 봉삼 씨 이어서 네. 한번 조연 캐릭터 누구 얘기하고 싶은지. 네. 네네. 저 그 철산이가 있잖아요. 그 삼산택 철산? 중에서 철산이 사투리 쓰는 애. 네. 걔가 과거 회상 장면 요런 거 이야기할 때 약간 그 자기가 더빙을 하잖아. 아, 그렇죠. 배우들이 사투리 연기를 하고 쓰죠. 자기가 더빙하면서 사투리로 막 대사 치는데 그 앤트맨이 연상이 되더라고. 설명하는 앤트맨에서 사람. 보면 그 앤트맨 친구가 왜 보면은 그 과거 회상 장면들 뭐 아니면은 막 누가 이런 얘기 했었대 이러면서 막 막 재현 이렇게 하면 하는데 제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 전부 다 그치. 모든 역할. 그래서 되게 그 좀 연상이 되는 장면이 재밌었고 그리고 1화에서 아빠 역할 하셨던 배우 김주원 씨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이코라도 괜찮아. 네. 에서도 굉장히 출판사 대표? 사장님. 약간 사장 이런 역할 하셨는데 연기가 되게 좋았는데 아 굉장히 훌륭한 어떤 연기 때문에 아빠로 나오셨는데 이 네. 작품에서 1화에서 연기가 너무 훌륭한 덕분에 드라마가 이제 시작 부분인데 굉장히 밀도 있고 몰입감 있게 세계관을 좀 구축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할머니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샌드박스에 그 입주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산택하고 달미가 좀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막 지분 문제, 지분 분배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쵸. 갈등이 폭발합니다. 갈등이 폭발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도산과 달미의 관계는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버그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편지 문제를 조금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버그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집에 어떻게 찾아가게 되는데 도산이 할머니를 뵙고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게 되죠. 이제 할머니가 점점 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네, 조금 앞에서 보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드라마를 보니까 앞에서도 할머니가 계속 선캡을 쓰고 다니시더라고. 맞아요. 그게 아마 할머니 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그게 징조였나 봐. 약간 그게 그런 거 암시였나 봐. 그냥 할머니가 피부를 너무 아끼셔서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피부 미인이나 동안 피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와 대화 끝에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지평하고 할머니의 인연 때문에 다 시작됐다라는 거를 이제 도산이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게 다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평한테 베푼 은혜 때문에 다 시작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뭐 주인공이 요 4명인 것 같았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좀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조금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도산이라는 인물이 달미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드라마 중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평의 할머니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도산의 추억들을 바탕으로 진짜 남도산으로 다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좀 그려져요. 드라마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미가 좋아하던 건 가짜의 과거의 자기 도산인데 이제 할머니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그런 추억들을 자기가 계속 다시 곱씹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뭐 달미와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제 왜 자기 옛날에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 쳤던 것도 한 문제 컨닝해가지고 그것도 다 가짜 실력이라는 막 컴플렉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합쳐서 자기가 조금 그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 근데 그게 가짜 도산의 추억을 바탕으로 진짜 도산이가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 가운데서 좀 할머니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저는. 나는 한 번씩 보다 할머니가 악의축 같던데 저 할머니가 괜히 걷어들여가지고 괜히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또 사고 치려고 또 움직이는 거 봐라.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신PD님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도산보다는 지평이한테 감정이입을 더 많이 했다고 이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게 있었던 게 할머니 만나고 나서 이제 마치 이제 드라마 전반부의 남자 주인공이 한지평이었다면은 할머니 만나고 나서 이제 남도산이 드라마 후반부 진짜 주인공으로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드라마를 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한지평, 후반부는 남도산. 요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후 원인재가 이제 약간 선심 쓰듯이 알려준 정보로 이제 모닝그룹 AI 사업에 입찰했다가 깽판 치고 이제 다 때려 부수고 나오잖아. 나오는데 대신 그 도산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어떤 시각 장애인용 이미지 인식 네. 사업. 눈길? 그거를 눈길을 진행하자고 얘기하는데 드라마 중반을 딱 접어드는 부분에서 이때까지 쌓여왔던 막 모든 등장인물들과 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연결고리가 한 지점으로 딱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 딱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 굉장히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옥상에서 키스는 둘 다 모쏠인데 존나 능수능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다 요새 인터넷으로 다 배우고 하는 거지 뭐. 진짜 누가 인터넷으로 꼭뭐 키스를 그렇게 배워. 뭐 다 해봐야 하나. 그냥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너무 능수능란하더라고 둘이. 너무 불쾌했어요.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은 이게 조금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좀 생소하잖아 솔직히 일반 시청자들한테. 네. 근데 네. 할머니라는 어떤 모든 주인공들과 깊게 연관된 인물과 인공지능을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따뜻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숯불님께서는 요 조용 캐릭터나 그 외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 누가 있나요? 저는 알렉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할 줄 알았다. 미국 놈 초창년키. 사실 악역은 아니죠. 슬램덩크로 치면 약간 능당 감독 같은 사람인데 네? 악역은 아니야. 네. 개발자 삼선택의 개발자 새벽에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 귀인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삼성택이 3년 후에 한국 와가지고 이제 청명 컴퍼니에서 한가닥하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다 알렉스 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후반부에 대우가 너무 없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대우 마지막 안 해줘도 화에- 잘 먹고 잘 살긴데 뭐 자기는 미국. 그렇지. 마지막 화에 이제 달미랑 도산이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무지개 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적어도 무지개 뒤에서 이 알렉스가 흐뭇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바로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 알렉스가 그거 하늘 보면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끄덕끄덕하면서 무지개 사이에서 이렇게. 무지개 사이. 제가 그거 돌아가신 거잖아. 이씨. 아니, 미국에서 보는데도 좋다 이거야. 이거 봤는데. 미국에서 홀로그램 쌌나 한국으로 뭐 언제 그게? 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애 잘 키워놨더니. 애 잘 키웠어. 회사 만들어. 결혼까지 했어. 아 진짜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거야 알렉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닐 거야. 납득이 가네요 아주 그냥. 네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 얘기를 했는 게 왜 네. 아쉽다 그러냐면은 네. 앞에는 좀 농담이었고 네네네. 미국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는 맞아. 나는 그게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좀 커가는 게 짧게라도 30분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줬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장면이 없다 보니까는 알렉스도 거기서 이제 빠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날아간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캐릭터였잖아요. 그 거의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혹시 좋은 기대 역할을- 가진 건가요? 우리 김수풀 기대 가지면 다 날아가는데. 그렇지. 캐릭터 킬러. 내가 좀 한번 봐주고.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또 알렉스가 기억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그 흘러가는 데 있어서 작은 축은 아니에요. 좀 중심축에 맞습니다.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뽕 없어져 버리니까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이 캐릭터. 드라마에 악당이 없잖아. 악당인데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갈등 요인을 이렇게 이제 드라마 이야기에 조금 주입해 줄 수 있는 등장인물이었는데 이제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같이 날라가 버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충분히 좋았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좀 더 활용을 해줬었으면 했었습니다. 네네. 네. 거기까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네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둘 있는데 인제 네네. 컴퍼니에 있던 그 두 명 남자 여자 마치 커플 같은 악역 캐릭터들 둘이 있잖아요. 신현, 쌍둥이. 신정.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걔들 이름도 기억 안 하고 그냥 흥치뿡 커플로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저또 그냥 뭐야? 애들 맨날 나와서 이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 맨날 나와서 그지랄하잖아. 맨날 화가 나 있더라. 뭐 아무것도 하는 게 맞네. 하는 거 없는데 와서 맨날 뭐 애들 빈정빈정거리고 이러고 끝이야. 이름을 기억해야죠. 우리하고 같은 신씨입니다. 신현, 신씨야. 신정. 거기다 그거는 영어 신씨가 보네. 아씨. 아무튼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메인 빌런이었던 이제 인제가 조금 약간 빌런처럼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후반부에 이제 알렉스도 날아가고 이제 인제도 이제 아군이 되다 보니까 대체 빌런으로 쓰였는데 얘들이 흠칫범블이. 그렇죠. 근데 너무 흠칫범블해가지고 캐릭터가 없어. 캐릭터가 아예 없어. 뭐 납작하다, 뭐 평평하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캐릭터가 없어.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나중에 경찰 잡혀갈 때도 뭐 그래.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뭐 별 아무 감흥이 없어. 뭐 그냥 니들이 랜섬이어 심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잡혀갔다가도 약간 금방 그냥 미수인데 뭐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나왔잖아. 그죠? 아니 그래서 그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 나왔네.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그냥 니들은 뭐 아무런 감정이 없어 나는 니들한테 그런 느낌? 뭐 그래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예요. 오래 나오긴 했었지. 그런 거 치고는. 그리고 좀 이상할 정도로 큰 악역을 맡았는데 또 갑자기 너무 사라져 버리니까는. 그것도 좀 그리고 약하긴 했죠. 뭐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사람 2명을 제가 뭐 악역 말고 제일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2명을 딱 뽑아보자면 달미 엄마 아빠입니다. 또 뭐너 그 친아빠 아니면은 친아빠. 저기 원아빠 아니 친아빠. 달미는 아빠 한 명밖에 없어요. 고인 모독인데 이거 고인 모독. 일단 구간 참시. 그 아빠의 경우에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막 자꾸 이제 과거 예상에서 그러잖아.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는 얘기 보면 엄마한테 막 그러잖아. 나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 있다고. 이거 집안 말아먹는 마법의 단어 중 하나잖아 이거. 좋은 사업 아이템. 내 같아도 그거 이혼한다 그거 진짜로. 멀쩡한 회사 때려치고 저거 좋은 사업 아이템 있다고 사업한다 그러면은 좋아할 와이프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뭐 물론 그대 엄마 말이 심했어. 막 그 뭐 처맞더라도 뭐 그래도 다녀야지 뭐 그래야 뭐 그게 가장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긴 했는데. 그리고 합의금 얼마 준다던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뒤에 엄마 욕도 할 겁니다. 아무튼.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아이템 처음엔 말아먹은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그 뒤에 할머니한테 손 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지평이 지동 가져간 줄 알고 씨발 발악하는 장면 나오고 그때.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말아먹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템은 아니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가장인 건 확실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가정에 좀 소홀한 느낌도 좀 있긴 하죠. 가정에 소홀하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는 가장이었던 거지. 능력이 없는 가장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가장과 직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에 운빨 터져서 한번 잘 될 뻔한 거지. 뭐 가장으로서는 좀 좋은 유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 이제 엄마가 진짜 샹년인데 엄마는 그 드라마 후반부에 보면은 막 무슨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 길거리를 막 운전하고 다니자. 이런 거 보면은 엄마가 사회생활 경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렇지. 그렇다면은 앞에서 아빠랑 이혼하고 인재를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집 나가서 어떻게 살았나? 이혼 소송 같은 거에서 뭐 양육비 받았다는 뭐 언급도 딱히 없는 걸 보면은 이녀는 이미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90% 정도. 대단한데? 엄청난 추론 아닙니까 이거? 완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솔깃하게 시작했어. 오버랩이었다. 오버랩이었다. 디졸브. 진짜 원두정 회장과 오버랩이었다. 그렇죠. 오버랩. 그러니까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지.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당당하게 애 데리고 나간 거야. 지금 뭐 먹고 살 풍리가 있으니까. 저는 이 토크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진짜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알렉스 얘기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은. 네. 너도 그런 무직에 대해서 웃었어야 된다? 아니요. 역시 재밌다는 말을 하는 놈들은 정상이 아니야. 씨발. 알렉스도 처음에 그 남도산네 그 이제 인사 영상 보고 재밌네 이러면서 피식 쪼개잖아. 그때부터 맞죠. 저 새끼는 미친 새끼구나. 저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자들의 사냥을 하러 사냥의 시간을 보내러 왔잖아요. 재밌네. 패러를 만드네. 예. 캐릭터 얘기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혹시 얘기해보고 싶은 회차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숯불님 혹시 어떤 거 있나요? 저는 1화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1화
이라 아까 이제 그 아까 신PD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이혼을 한 달미 아빠가 샌드박스의 뭐 그런 전신에 투자 받으러 사업 설명회를 가다가 차에 치여서 후유증으로 사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운전자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던데. 아무 죄가 없지. 그렇죠. 좀 무단횡단 아니었나? 급하게 신호 바뀌기 전에 뛰어 넘어갔잖아. 그 전 회사 사장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펀치 드렁크. 펀치 드렁크 증상이 비슷하네 진짜. 하루만 그렇게 맞았을까? 맞아. 아닐걸? 많이 맞았을걸?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드라마 뒤에 이거 자율주행을 만들 게 아니고 이거 그렇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효심이 어긋났다니까. 아버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볼 때 내가 봤을 때 아빠 다니는 회사가 정상은 아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펴지? 야쿠자 회사 아니에요? 약간. 근데 그 시대 때는 아니 근데 그렇지 그 시대 때 그 옛날에 회사에 그렇게 수혈맥 일러서 다닐 수 있다고? 아닐걸 내가 봤을 때 검은 조직이야 이거.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었어. 아빠가. 뭐 그럴 수 있지. 여튼 달미가 아빠한테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랬고 아빠가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치킨을 사서 버스를 탔는데 그 달미가 먹고 싶어하던 치킨을 떨어뜨리면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치킨 떨어질 때 생각이 드는 게 슬프다기보다가 양념은 어디 가고 후라이드만 떨어지네. 약간 그런 생각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와 사이코패스. 와 이건 아니다. 와 진짜 이건 아니다. 같이 토크 뭐 하겠다. 자. 와 나는 그 떨어지는 거 보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시체랑 통닭 둘 다 치웠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와 미쳤다. 둘 다 미쳤다 진짜. 진짜 그 슬픈 장면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니 나는 그 생각도 버스 기사 아저씨는 무슨 잘못인가 집에 시체 하나 치운 거잖아. 진짜 친절머리가 난다. 친절머리가 나.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김서빨리 계속해 주시죠. 네네. 뭐 약간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슬프라고 넣어놓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슬퍼.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 아니 내 말은 들어봐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 그래. 대사에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뭐야 이제 인재가 어릴 때 그 치킨 먹는 게 좋냐고 나 그거 먹는 게 제일 싫던데 그래서 그 대사조차 그 치킨이 싫다 그랬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어야지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그날만큼은. 그게 진짜 싫어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저 뭐 그 양계장에서 나오셨어요. 닭의 변호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네. 약간 좀 그랬어요. 그 왜 가장 슬픈 장면을 왜 슬프게 못 만든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슬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조금 저는 아쉬웠었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공감하기 힘든 그렇네요. 힘든 비밀이었나 그런 생각. 와 눈물 질질 흘렸는데 진짜 브라이거 진짜 혼자 방에서 와. 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너무 슬프던데 그 장면에서. 아니 슬프긴 슬펐는데 좀 더 슬프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 심파 아니고 저는 좀 더 울고 싶었는데 거기서 맥이 좀 탁 끊어졌어요. 약간은 내가 보기엔 전혀 울 생각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봉삼 씨 얘기해보고 싶은 회차나 에피소드 있나요? 네,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인제 컴퍼니의 보안 솔루션 때문에 구조조정에 내몰린 어떤 보안업체가 시위를 이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원인제를 찾아가지고 원인제 대표한테 달걀을 막 던지는 그런 사건 사고까지 생겨요. 그렇죠. 생기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안업체의 어떤 농성 현장에서 도산의 아버지가 그 어떤 농성의 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죠. 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아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어떤 도산의 아버지를 지적하는 어떤 인재 요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근데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일과 그 때문에 일자리를 좀 잃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그 데모데이 현장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도산 아버지가. 그렇죠. 도산 아버지가. 아버지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제 배려 없는 기술 발전은 비판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인재
원인재 대표가 이제 스피치 하는데 거기다 네네. 대놓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아들과 상충된 입장을 다시 한번 원인재 대표가 지적하게 되죠. 네. 그죠? 그쵸. 아드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고 네. 그죠? 얘기하는데 이제 아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자신은 현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혁신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에피소드에 그 인재가 진 이유가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난입해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그 사업에서 진 것 같은데. 아 말빨로 졌다. 말빨로. 그런 기회를 왜 주는 거야? 공평한 그 뭐지 컨퍼런스 있는 데서 안 되지 그거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부정인데. 뭐 그래 그것도 약간 드라마적 허용이었는데 그래도 좀 아버지 이야기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하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다룬 또 드라마다 보니까 네. 좀 4차 산업이나 뭐 발전한 기술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에 대한 드라마의 어떤 작가의 고민들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런 대사들에서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 데모데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삼산텍의 성공만 이제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이야기가 결국 투스토에 에크하이어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기술자들을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그냥 인수해가지고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팀원들하고 이제 한지평 팀장하고 이제 갈등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왜 막 잘난 소리 쓴 소리 맨날 쳐나라다가 왜 그거는 제대로 얘기 안 해줬냐 하고 막 용산이는 그 지평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듣다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되고 막 난리가 나죠. 갈등이 폭발하는데 돌이킬 방법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팀원들한테 결국 계약서 확인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이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모진 말만 내뱉는 지평하고 이제 도산이 빡쳐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싸움 끝에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남도산이 이제 도와달라고 눈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원래 만든 이유가 이제 할머니 눈이 안 좋아서 할머니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밝히게 되고 이제 지평이 이제 할머니 핫도그 가게를 막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막 조 터진 얼굴 가지고 막 울면서 막 할머니하고 또 이야기를 막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조금 에피소드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데서 우승하면 무조건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직후에 막 에카이어 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인물들의 감정선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몰입돼가지고 보게 됐고 남주혁, 김선호 두 배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 장면에서도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뛰어나가지고 제 방안이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나는 그때 연기도 연기지만은 본인들 아니었어요? 싸우는 액션도 한두 번 사람 보내본 맞아. 액션도 진짜 좋았죠. 그래서 야 저거는 연기가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있던 게 몸에서 이렇게 발현된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서로 배우들이 서로 막 치고받는 액션뿐만 아니라 그 서로 표정이 막 남주혁은 진짜 화났던데. 그러니까. 막 분노를 주체 뭐해가 막 입이 벌벌 떨리던데 막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 되게 진짜 연기도 좋고 드라마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달미가 이제 인재 언니한테 이제 그 파티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도산 그렇죠.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막 남도산 찾아서 갔는데 이제 그래 지평이 어쨌든 남도산 찾아서 이걸 씨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를 그러면 좀 어떻게 꾸며보자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삼산택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씨발 존나 키 크고 잘생기고 씨발 머리만 그냥 이런데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나 그거 되게 싫더라. 결국에는 정장 있어서 정장 하나 입고 나타나잖아. 우리가 만약에 삼산택이고 그런 자리 가게 되면은 잘하는 성형외과 없어? 그럴 것 같은데 정장 없어? 정장 입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존나 드라마에서 보는 기만인 거야. 현실 기만. 씨발 존나 아우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 장면에서. 굉장히 불쾌하다 진짜. 아 정말. 우리가 정장 하나 빌려 입고 나갔잖아. 장례식이다. 저기 파티가. 그 장례식은 그거 들어가지도 마. 들어가면 누구 죽었나 아니 씨발 누가 봐도 씨발 존나 저 머리만 그냥 정리하면 씨발 존나 잘생겼을 것 같은 놈이 나왔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런 네. 기만적인 면이 있었고 뭐 또 장면들이 하나는 있었다. 저도 이제 봉삼 씨랑 같은 에피소드인데 그 이제 네네. 인제 컴퍼니 때문에 일자리 이렇게 생긴 경비들 얘기 그 얘기인데 네네. 저는 신봉삼 씨랑 좀 반대로 봤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때 드디어 이 드라마가 좀 스타트업이나 요런 미래 4차 산업 요런 요런 걸로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구나. 드디어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의 이제 존재 이유가 나오는구나. 뭐 고민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9회였어요. 9회 초반에 이제 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이제 9회 이제 초반에 나오길래 그럼 이제 이야기 전개되겠구나 하는데 하루 종일 계속 사랑 얘기를 해요. 9회 내내. 그리고 10회까지 계속 해요. 10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1회쯤에서 이제 그 데모데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려 3회차에 거쳐서 나와요. 이 얘기가. 중간에 없다가. 거기 좀 괴롭죠. 좀 많이 그 괴로웠어. 나는 괴롭더라. 그 얘기 언제 나오지? 그 얘기 언제 나오지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그래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나름 좀 뭔가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뭔가 이런 방향성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인재가 도산이 아버지한테 훈계를 하고 끝나요. 훈계를 해. 이건 누가 봐도 나도 사실은 훈계였어. 그때 인재가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남은 인력은 어디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약간 솔루션까지 주면서 역시 인재 와 대단해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돌려서 그냥 도산이한테 먹이래.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서 거기 윤선학 대표 있잖아 밑에서 드디어 소명을 찾았네 이지랄하고 있는데 기싸대기를 쳐버릴까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아니 근데 죄송한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근데 그런 문제가 거기서 던지는 질문들이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인류 사회에 계속 있어왔던 고민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해법을 바란 건 아니고 최소한 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뭔가 좀 해법 찾으려는 노력이나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문제는 얘가 뭐냐 훈계로 끝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뭐 교조적이었다. 교조적이다. 교조적이었다는 거지 결론은. 맞아. 딱 그거야. 좀 교조적이야. 인재가 존나 교조적으로 설계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할 말 없으니까 변명만 하다가 끝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끝나잖아 그냥. 나는 이 속도를 좀 늦춰볼란다 그러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변명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 드라마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만의 입장이 있고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만의 입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 뒤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도산이 아빠는 결국 잘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달미가 인제 회사에 들어가면서 달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자기가 보안 솔루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를 하더라도 사람을 무조건 자르는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가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달고 자기가 입사를 하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없잖아. 뭐 결과는 야, 지금 인류 역사상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인류 역사상 그 정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주제를 사실 이 얘기가 나올 필요 없는 얘기였어요. 사실 그냥 가볍게 가려면은. 근데 굳이 던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또 남도사이 결국 인제 컴퍼니 자회사로 들어가잖아. 아빠가 좋아하겠다 새끼야.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드라마 좋았던 점, 별로였던 점, 요 장단점을 하나씩 뽑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제가 요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점은 뭐 진지하게 각 잡고 보면은 오라통 터질 일이 많다.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뭐죠? 설정상 주인공 3명은 그 3명 이제 지평이랑 달미, 남도사는 끝나기 직전까지 못 쏠 아다들입니다. 존나 기만이다. 이거. 그랬나? 기만. 존나 기만입니다. 한지평이 못소리라는 게 말이 되냐 씨발 거기서. 그 잘생기고 돈 많고 씨발.
한지평은 정확하게 모서리란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요? 아니야. 느낌상 그는 우리나라 드라마 특성상 그 주인공들은 다 해바라기야? 처녀 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신PD님 머릿속에서 아예 그 틀을 정해놓고 이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길을 닫고 눈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필터 걸어놓고 전혀 없는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 막 드라마를 대단하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장점은 그냥 뇌를 깔끔하게 이제 세탁하고 보면은 그냥 볼만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려면 그냥 봐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게 어거지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한지평이 혼자 남았잖아. 그렇죠. 달미랑 도산이 해가지고 보통 그렇죠, 이런 그렇죠. 드라마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아는데 이런 드라마는 그 남은 애를 꼭 누구 하나랑 엮어주고 끝내. 아 그래서 나도 좀 불안했어. 그래서 나 인재랑 엮을까봐 맞아. 나도 갑자기 저는 다 나온 입장에서 봤잖아요. 16화까지 완결이 된 입장에서 봤는데 야 분량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인재 넣으려고 그러더라고. 약간 그런 나도 이게 다 그랬으면 이거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의 드라마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였다 이거. 맞아. 나 진짜 마지막에 이제 막 제발 씨발 그것만 안 된다. 제발 그것만 안 된다 그러면서 봤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다. 거기까지는 안 갔다. 최악까지는 안 갔다. 최악까지는 안 갔다. 그 중에 제일 쌓였던 게 인재가 할머니한테 오잖아요. 네. 야 이거 여기서 이제 또 엮어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지평이랑 갑자기 지평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렇게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둘이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 막 스토리가 없었던 얘기 그만해 이 새끼들아. 없었던 얘기 드라마에 없었잖아. 자 저는 불안했다. 아무튼 저의 장단점 여기까지. 우리 봉삼씨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존나 웃기네. 편견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 편견과 이거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앞에서 이야기 좀 해주셨던 스타트업 그 오프닝 시퀀스라고 하죠. 그 아까 그런 것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어떤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PD님은 그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낚여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진짜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막 그 드라마 내에서 사용되는 편집 기술들 약간 연출 방식들 그런 거 플러스 거기 안에서 막 약간 화면 위에다가 CG를 활용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색감 같은 것도 되게 DI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드라마 아주 초반에 그 할머니 핫도그 가게 쪽방하고 막 달미하고 아빠 집을 오가면서 왜 서로 편지를 주고받잖아. 그 지평이하고 달미가. 근데 편지 내용을 화면 위에다가 막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뜯어가면서 글자를 막 하면서 달미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연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장면마다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OST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번 드라마 진짜 OST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 한국 대중 문화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 점을 조금 이런 부분에 사실 어느 거 하나만 발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드라마만 딱 놓고 봤을 때 완성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막 되게 명작 드라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다 같이 수준이 높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잘 만든 드라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되게 막 명작이다 재밌는 드라마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 10cm Where is Dream 뭐 이런 노래들이나 아니면 뭐 김필 노래들이나 진짜 막 듣고만 있어도 아까 우리 김수불님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통닭 쳐다보면서 더 슬펐어야 된다. 거기서 양념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프라이드만 떨어져가지고 힘든 사업 끝에 이제 빛을 좀 볼락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 근데 거기서 김필 노래가 막 나오는데 와 진짜 방안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OST가 좀 준 어떤 그런 힘이 컸다. 요새 갱년기 같은데 좀 눈물 많은 거 보여. 그런 거 같아.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근데 이 드라마 보면서. 그렇군요. 자주 울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 그 투스토가 상산택 인수를 결정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예전 삼산택 사무실에 하나둘씩 멤버들이 모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 부분에서 나는
좀 김수풀님 얘기하고 우리 심표님 얘기하고 다 공감 가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정도에서 미국 가면서 멤버들이 서로 가는 멤버들은 미국 가고 못 가는 멤버들 못 가면서 뿔뿔이 좀 흩어지면서 적당히 어떻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끝냈어도 좋았을 것 같아. 나는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이야기가 조금 통째로 덜어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뒤에는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딴 이야기를 넣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헤어지던가 그런 식으로. 솔직히 앞쪽에서도 멜로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전체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사실 멜로 말고도 볼거리가 있는 드라마였거든요. 앞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미국 도산하고 삼산택 친구들이 그 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로맨스 일변도야 이게.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회사 느낌이 없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로맨스 드라마로 쳤을 때 나는 로맨스 드라마로서의 어떤 밸류 이제 등급을 따지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여러 가지 청춘물, 약간 뭐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그래도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로맨스 드라마라고 따지면 난 솔직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이야기는 좀 덜어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풀님 요 장단점 이 드라마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장점은 전체적으로 젊고 심각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워낙 밑발라라서 미국 드라마만큼이나 혹은 다른 한국 드라마만큼이나 크게 좋았던 점은 못 찾았는 거였고 그럴 수 있죠.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PPL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드라마 제작자라도 들어오는 PPL 아니면 PPL 따려고 큰 노력할 거예요. 맞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참 진짜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죠. 이 달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렇죠. 핫도그를 파는 할머니하고 달동네에 사는데 랑콤 화장품을 쓴다? 그렇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녹여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파티 때 들고 갔던 가방이 300만 원짜리랍니다. 그다음에 한 푼 한 푼 모아 샀겠지. 그 달동네 좀 이렇게 봤을 때 주택이고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 집에 뭐 내가 봤을 때 메이커는 잘 모르겠어. 들어온 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명품 가전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 진짜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방법론적인 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그죠? 아니면 근데 사실 할머니가 핫도그 장사 존나 잘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할머니가 가구 들어놨을 수도 있지 내 돈으로. 새끼들 이것이 더킹 영혼의 군주 안 봐가지고 이거 PPL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가서 다 더킹 보고 와 이 새끼들아 이거. 그러면 이 드라마 보면서 임마 PPL 그런 얘기 입 습득한다 임마. 내가 이 보면서 임마 핫도그 임마 한 지병이 딱 먹는 거 보고 존나 자연스러운데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핫도그는 자연스러웠어. 좋아. 맞아.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생각해볼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별로했던 게 눈물 많이 울어요. 이 드라마 많이 우는데 맞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거 알아요. 요즘에 연기하는데 눈물 스틱이라고 이렇게 눈 밑에 그리면 눈물 나는 게 있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그거로 운 거 같은 장면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미 벌써 울면 안 되는데 눈이 너무 빨개져 있어 씬에 보면은. 그거는 그런 게 있죠. 한 장면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피로도가 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배우한테서? 우는데 너무 펑펑 울어. 그 정도까지 안 울 장면인 것 같거든. 근데 누가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배우가 그렇게 불편했나요? 뭐 서달미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감동적인 장면이 깊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펑펑 울어버리니까. 한 번씩은 참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다가 삼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눈물이 그냥 나면 우르르 나요. 이 드라마에 눈물이 너무 많이. 그런 장면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슬로우 모션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상외로 슬로우 모션이 많이 보여주는 게 처음에 이제 달미랑 지평이랑 파티장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고 있는데 나 서서 죽었는 줄 알았어 둘 다. 심하다 심해. 그런 거나 물론 뭐 벤츠가 메인 스폰인 것 같아요. 차량은. 네네. 이동신이 너무 길게 나와요. 차를 이렇게 오픈카 장면.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 드라마가
1시간 20분인데 평균 네. 50분 정도 했으면 참 괜찮은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그런 속도감에 있어서. 야, 그래도 현대 협찬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그 팀장 상무 이런 애들이 씨발 아반떼 타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씨. 뭐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거는 예고 그냥 차가 좀 길게 나온다는 거는 그 외에도 좀 너무 길게 잡아주는 장면이 있어서 편집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했으면은 저는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50분 정도로.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네, 실컷 잘 만들었는데 이상한 데서 마이너스가 좀 발생했는 것 같다.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얘기들 다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총평 한 번씩 얘기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불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드라마 잘 봤습니다. 제작진에게 부탁이 있는데 사화랑 철산이 외전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기대돼.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철산이 캐릭터가 진짜 좋았어요, 그죠? 좀 급발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철산이가 그래도 뭐. 근데 오히려 진짜 공대생 전형적인 약간 공대생 같은 느낌 진짜 철산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이렇게 사하가 막 이렇게 데리고 노니까 이제 중간에 저 진짜 못난이 공대생이라서 이러시면은 진짜 헷갈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점이 되게 지금 와닿더라고. 네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봉삼 씨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드라마 스타트업이 그 스타트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조금 새로운 이런 어깨를 소재로 완벽하게 활용한 드라마였냐 묻는다면은 조금 그렇지는 않다고 조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 잘 살렸냐 어떤 스타트 업계의 생태라든가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를 시청자들한테 100% 잘 살려서 전달했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뭐 봐왔던 특수한 직업군의 드라마들 우리 뭐 그 김수풀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뭐 변호사 방송국 이런 뭐 연애 엔터 이런 드라마들 그런 걸 다루고 있는 한의사 허준 이런 그런 드라마들 숱하게 지금은 다뤄지고 있는 막 사랑받아 왔던 드라마들도 처음에는 다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런 업계를 처음 다루는 시작이 있었고 시청자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면서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드라마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요번 작품도 이제 시작이다. 스타트 업계를 다루는 드라마의 시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좋은 스타트업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름값을 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김수풀님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새거 같은 헝거다. 라고 마무리를 정확하네. 네, 새거 같은 헝거입니다. 포장만 새거고 속에는 너무 헐었어. 네. 이상 저희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화면 중독 외전 드라마 중독 스타트업 편을 마치겠습니다. 뭐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으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